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스마트폰 안에는 수십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박힌 반도체 칩이 들어있죠. 그런데 이 작은 칩을 둘러싼 거대한 전쟁이 태평양 건너편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 만약 여러분이 40대 초반의 나이에 30조 원의 자산을 굴리는 갑부가 되었다면 어떨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벅찬 기분일 텐데요. 그런데 바로 이 남자, 천 텐스가 실제로 해낸 일입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이 남자가 돈을 번 방법입니다. 바로 AI용 반도체 칩, 중국판 엔비디아로 불리는 캠브리콘이라는 회사 하나로 세계 119번째 부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이 회사가 2년 전만 해도 당장에 망해도 이상하지 않는 회사였던 겁니다. 미국의 규제에 묶여 1조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며 망해가던 회사였어요. 그런데 2024년 한 해 주가가 무려 387% 급등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놀랍게도 이 회사를 다시 살린 건 바로 이 회사를 죽이려 했던 미국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돈의 시그널에서는 이 역설적인 이야기의 전말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으로 단순히 신문기사 한 줄로는 절대 알 수 없었던 중국 반도체 독립의 소름 끼치도록 정교한 전략과 그 속에 담긴 지독한 경제전쟁의 진실을 완벽하게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캠브리콘이 뭐하는 회사인지부터 알아야겠죠. 복잡한 기술 용어는 필요 없습니다.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챗GPT에 질문을 던지면 답이 나오죠. 그 뒤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계산이 일어납니다. 마치 도서관에서 수백만 권의 책을 동시에 뒤적여서 답을 찾아내는 것과 같아요. 이 엄청난 계산을 처리하는 게 바로 AI 칩입니다. 쉽게 비유해 드릴게요. 일반 컴퓨터 칩은 한 사람이 책을 한 권씩 읽는 것과 같습니다. 빠르긴 하지만 한계가 있죠. 반면 AI 칩은 수천 명이 동시에 책을 읽고 그 결과를 종합하는 겁니다. 속도가 비교가 안 되죠. 그리고 이 AI 칩 시장을 지금까지 완전히 독점하다시피 한 회사가 바로 미국의 엔비디아입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작년 한 해 동안 주가가 200% 넘게 뛰어오른 그 회사요. 그런데 중국은 이 엔비디아 칩을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막고 있거든요. 바로 여기서 캠브리콘이 등장합니다. 2016년 두 명의 천재 형제가 있었습니다. 천 텐스와 그의 형. 이들은 2016년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을 지켜봤습니다. 인간이 AI에게 패배하는 그 순간을요. 그리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컴퓨터를 인간만큼, 아니 인간보다 더 똑똑하게 만들 수 있다. 그렇게 탄생한 게 캠브리콘입니다. 회사 이름도 멋있죠? 캠브리콘. 이건 5억 4천만 년 전 지구 생명체가 폭발적으로 다양해진 시기를 뜻합니다. AI가 폭발적으로 진화할 거라는 의미를 담은 거죠. 그리고 이 회사는 출범하자마자 엔비디아보다 먼저 세계 최초 상업용 AI 칩을 출시합니다. 2020년 7월에는 중국판 나스닥인 커천판에 상장하면서 그야말로 폭발적인 인기를 끕니다. 상장하자마자 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았어요.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중국 정부의 지원, 천재 형제의 기술력, 그리고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AI 시장. 캠브리콘의 미래는 장밋빛이었습니다. 그런데 순탄할 것만 같던 캠브리콘에게 어두운 먹구름이 드리웁니다. 2022년 상장 2년 만에 캠브리콘이 미국의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미국산 첨단 장비와 기술을 쓸 수 없다는 겁니다. 반도체를 만들려면 미국 기업들의 장비가 필수적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레스토랑을 운영하는데 갑자기 가스, 전기, 물 공급이 끊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요리사의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레스토랑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죠. 캠브리콘이 바로 그런 상황에 놓인 겁니다. 더 지독한 건 돈이 계속 나간다는 겁니다. 반도체 회사는 연구개발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장비는 못 쓰고 기술은 계속 투자해야 하고 매출은 안 나오고 결과는 2022년부터 2024년 말까지 무려 50억 위안, 한화로 약 1조 원의 누적 적자를 기록합니다. 천국에서 지옥으로 추락한 거죠. 중국 인터넷에선 캠브리콘을 비웃는 댓글이 쏟아집니다. 중국판 엔비디아? 그냥 중국판 사기꾼이지. 천 텐스 형제? 그냥 운 좋았던 거 아니야. 조롱거리로 전락한 겁니다. 회사 내부는 아수라장이었을 겁니다. 직원들은 불안해하고 투자자들은 돈을 빼고 언론은 망할 거라고 떠들어댔죠. 천 텐스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16살에 영재 코스에 들어갈 만큼 똑똑한 천재였지만 이건 머리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낭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포기할 수도 없었어요. 이미 너무 많은 걸 걸었거든요. 그리고 바로 이 순간 역사상 가장 아이러니한 반전이 시작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시계를 2023년으로 돌려봅시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중국의 AI 굴기를 막기 위해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합니다.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인 A100, H100의 중국 수출을 완전히 금지한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엔비디아 H100 칩 하나의 성능은 일반 컴퓨터 칩의 수백 배입니다. 그리고 가격은 한 개당 약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그걸 수천 개씩 사서 AI를 학습시키는 게 바로 구글, 메타, 오픈 AI 같은 빅테크들이죠. 그런데 중국 기업들은 이 칩을 살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이트댄스,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중국 빅테크들이 AI를 개발하려면 칩이 필요한데 최고 성능의 칩을 살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차선책을 찾는 거죠. 그리고 그 차선책이 바로 캠브리콘이었습니다. 물론 캠브리콘의 칩은 엔비디아만큼 강력하지 않습니다. 성능으로 따지면 한 60-70% 정도? 하지만 여기서 결정적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가격입니다. 엔비디아 칩이 5천만 원이라면 캠브리콘 칩은 약 2천만 원, 무려 40% 이상 저렴합니다. 게다가 중국 내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고 AS도 빠르고 미국의 규제 걱정도 없죠. 쉬운 비유를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서울에서 부산을 가려고 합니다. KTX가 가장 빠르죠. 2시간 반이면 도착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부가 너는 KTX 타지 마 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무궁화호를 타는 거죠. 5시간 걸리지만 어쨌든 부산에는 갈 수 있잖아요. 게다가 가격도 훨씬 싸고요. 바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2023년부터 중국 빅테크들이 줄줄이 캠브리콘의 칩을 주문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틱톡의 모 회사 바이트댄스가 무려 2만 개가 넘는 캠브리콘 칩을 한 번에 구입합니다. 2만 개요? 금액으로 따지면 약 4천억 원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주문인지 아시겠습니까? 캠브리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단비 같은 거예요. 아니, 단비가 아니라 폭우죠, 폭우. 그리고 2024년 4월 또 한 번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엔비디아가 중국 수출용으로 성능을 낮춘 H20이라는 칩을 내놨는데 미국 정부가 이것마저 수출을 일시 중단시킨 겁니다. 캠브리콘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즉시 스위안 670이라는 새로운 칩을 출시합니다. H20보다 성능은 조금 떨어지지만 가격은 40% 더 저렴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중국 정부까지 가세합니다. 중국 국영 기업들에게 엔비디아 H20 구매를 중단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겁니다. 대신 국산 칩을 쓰라고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미국이 중국의 손발을 묶으려온 규제를 강화할수록 중국 기업들은 캠브리콘 같은 국산 칩에 더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리고 캠브리콘의 주가는 그야말로 날뛰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구체적인 데이터를 볼까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2023년 상반기 캠브리콘의 매출 성장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적자는 수백억 원. 2024년 상반기 매출 성장률이 무려 4,348%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미친 숫자인지 아시겠어요? 작년에 100억을 벌었다면 올해는 4,348억을 번 겁니다. 43배가 넘는 성장이에요. 순이익은 1억 위안 적자에서 2억 위안 흑자로 대반전, 8년 만에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불과 2년 전만 해도 중국 기업들은 AI 칩의 83%를 외국산으로 쓸 수밖에 없었지만 현재는 절반을 국산화 이뤄낸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변화입니까? 천텐스의 자산 가치는 2022년에는 거의 바닥을 쳤었죠. 회사가 망할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2025년 현재 약 30조 원, 세계 119번째 부자입니다. 불과 3년 만에 조롱거리에서 억만장자로 화려하게 부활한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게 누구 덕분입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입니다. 미국이 캠브리콘을 규제하지 않았다면 캠브리콘은 그냥 중국 내 여러 AI 칩 회사 중 하나로 남았을 거예요. 엔비디아와 경쟁하면서 힘들게 시장을 개척했겠죠. 하지만 미국이 엔비디아를 막아버리니까 중국 기업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진 겁니다. 캠브리콘을 쓸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리고 중국 정부까지 나서서 국산 칩 애용합시다 캠페인을 벌이니 캠브리콘은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캠브리콘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소름 돋는 건 이 회사 뒤에 숨어있는 중국의 거대한 전략입니다. 미국의 제재는 캠브리콘뿐 아니라 중국 반도체 산업 전반에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바이런, 무어스레드 같은 다른 팹리스 기업들, 그리고 실제로 칩을 만드는 파운드리 업체들까지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생산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은 너도 나도 우리는 국산 칩만 씁니다 선언을 하고 있어요. 중국의 자국 칩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나옵니다.
바로 중국의 인재 육성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올해 중국이 배출할 이군계 인력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8만 명입니다. 미국의 2배죠. 세계 최대 규모예요. 전 세계 AI 연구자 중 47%가 중국 소속입니다. 미국보다 훨씬 많아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중국이 반도체 학과를 어떻게 늘렸는지입니다. 학과가 아니라 반도체 단과 대학을 만들었어요. 반도체만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대학을요. 현재 반도체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이 약 70만 명입니다. 70만 명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숫자인지 아시겠어요? 한국 전체 반도체 인력이 약 20만 명 정도 되거든요. 중국은 학생만 70만 명입니다. 학생만요. 양적 확대. 일단 사람을 엄청나게 많이 키워내는 거죠. 그중에 천재가 몇 명만 나와도 대박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중국 정부의 막대한 지원이 더해집니다. 2026년부터 중국은 총 3,440억 위안, 한화로 약 60조 원의 규모의 투자를 반도체 장비 분야에 쏟아붓는다고 발표했습니다. 60조 원이요.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 한국 정부가 2023년 한 해 반도체 산업에 투자한 돈이 약 20조 원입니다. 중국은 그 3배를 앞으로 몇 년간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결과는 중국의 첨단 반도체 국산화는 화웨이, SMC 같은 기업을 중심으로 이미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겠죠. 이 모든 상황이 우리나라,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먼저 가장 직접적인 타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이 스스로 반도체를 잘 만들게 되면 당연히 우리나라 반도체 칩 수입이 줄어들겠죠. 실제로 중국에 대한 한국 반도체 수출 비중은 급감했습니다. 왜일까요?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부상했기 때문입니다. YMTC, CXMT 같은 회사들이 빠르게 기술력을 키우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중국 기업들이 메모리 칩이 필요하면 삼성이나 SK한테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자기네 회사 제품을 쓰면 되는 거죠. 가격도 더 싸고 AS도 빠르고 무엇보다 미국 규제 걱정이 없으니까요. 즉, 우리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더 안 좋은 건 가격 경쟁력입니다. 중국의 가성비 칩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가격 자체가 흔들리고 있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주로 수출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국 기업들이 더 싼 가격에 비슷한 성능의 칩을 팔기 시작하면 우리 제품의 입지가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의 반도체 독립이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에 있어서 격차는 여전히 존재하겠지만 우리의 수출과 중국 공장들의 추격에 상당 부분을 잠식당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기술이 앞서 있음에도 시장의 일정 부분을 중국에 점차 잃게 되는 결과가 예상됩니다. 지금은 괜찮아 보일 수 있어요. 실제로 삼성과 SK하이닉스의 기술력은 중국보다 여전히 몇 년은 앞서 있거든요. 특히 초미세 공정이나 고대역 폰 메모리, HBM 같은 분야에서는 압도적이죠. 하지만 마음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 파운드리 1위 기업인 SMIC는 지난해 세계 파운드리 시장에서 대만의 UMC를 제치고 처음으로 점유율 3위를 기록했습니다. 화웨이의 AI 기술력도 빠르게 성장해서 1년 새 2배의 속도를 달성했어요. 그리고 이미 차세대 고성능 센싱 기술, 전력 반도체 등의 분야에서는 중국이 한국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1980년대를 기억하시나요? 그때 일본 반도체는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의 50% 이상을 장악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일본 반도체 산업은 사실상 몰락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1980년대 정상의 자리를 지키다 돌연 쇠락한 일본의 길을 걷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 섞인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 정부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 방산 전시회인 아덱스에서 정부는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K방산기술에도 국산 반도체를 사용하도록 지원하겠다. 왜 방산이냐고요? 방산은 성능도 중요하지만 안보가 더 중요합니다. 외국산 칩을 쓰면 해킹이나 백도어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산 칩 사용을 늘리겠다는 거죠. 정부 관계자는 최근 국내 무기체계 전수조사 결과 상당수가 해외 반도체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국산 반도체 개발과 사용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만으론 부족합니다. 중국이 60조 원을 쏟아붓고 70만 명의 인재를 키워내는 상황에서 우리가 방산에 국산 칩 좀 쓴다고 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까요? 전문가들은 몇 가지 핵심 전략을 제시합니다. 첫째, 더욱더 기술 격차를 벌려야 합니다. 중국이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빠르게 혁신해야 해요.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HBM 같은 초고성능 메모리가 바로 그 예입니다. 이건 중국이 최소 5년은 따라오기 힘들거든요. 둘째, 시장 다변화입니다.
중국 시장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미국, 유럽, 인도, 동남아 시장을 적극 개척해야 합니다. 셋째, 인재 육성입니다. 중국이 70만 명을 키운다면 우리도 최소한 10만 명은 키워야죠. 질적으로도 압도해야 합니다. 넷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생태계 구축입니다. 단순히 칩만 만드는 게 아니라 설계, 장비, 소재, 패키징까지 전 과정을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정부와 기업의 저력을 믿으며 결국엔 우리나라가 세계를 제패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돈의 시그널이 함께하겠습니다.